반갑습니다. 김민찬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그 결론이 저와 김현희 교수님 그 사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고 제가 미국으로 가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자체해서 오늘 파이널라이즈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저는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작년들부터 이 강의가 요청받지만은 뭐 제가 그렇게 난 앞에서 이야기해야 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 거절을 했는데 학생들 때는 제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딥하게 좀 이렇게 과연 미국에 사는 게 무엇인지 큰 대의는 아니지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뭔지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어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베이스먼이 흔들리는 게 마진과 마크업이 있습니다. 마크업 있는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내가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하는데 볶음밥을 내가 만들었다. 쌀하고 당근하고 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2,000원인데 나는 떼주기도 나는 30% 나는 마진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 30%. 그러면 내가 볶음밥을 셀링 프라이스가 얼마 되겠습니까? 자, 현상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책 16,000원짜리. 계산해 보세요. 이거 내가 원가가 2,000원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 마진을 1,400원. 예? 1,400원. 해야 된다. 그럼 셀링 프라이스. 그리고 1,400원 하면 망하게 못 팔아요. 3,400원. 3,400원. 맞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이 셀링 프라이스는 3,400원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얼마가 돼야 되냐면 2,850cc이 됩니다. 2,850cc.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제가 친구 회사에 가서 제가 그 P&L이라고 해요. Profit and Loss Statement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때 표현을 대체해 줄 건데 그걸 보면은 앞뒤가 참 안 맞는 게 많은 게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보통 2,000원이니까 30% 하니까 2,000 곱하기 1.3 하면은 그럼 2,600원 맞죠? 네. 2,600원. 우리 2,600원 받으란다. 이거는 마크업이에요. 마크업.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마크업. 한국에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식이고요. 철저하게 작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크업 계산을 하면은 원가 나누기 1 마이너스 30%는 나누기 0.8 이렇게 하면은 2857이 나올 거예요. 2857. 그러면은 자 2,600원과 2,800원 257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박 사온다. 수박 뭐 5,000원에 사와서 나는 뭐 5,000원에 사와서 20% 받는다. 그럼 6,000원에 받는다. 우리는 마진이 20%다. 마진이 20% 아니에요. 그럼 마크업이 20%예요. 마크업. 이게 설명하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상 이 원가 나누기 1 마이너스 whatever percentage 30%이면 20%, 이 20%이라면은 원가 나누기 0.8이 되겠죠? 하고 나오는 이게 마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는 단 단위가 이게 보면 257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 10,000개, 100,000개, 200,000개 되면 얼마나 차이 많이 납니까?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베이스먼으로 하고 머리에 넣어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 자 1,000원짜리에 부가세입니까 부가가치입니까 하여튼 그거 이게 배변 아닙니까 그죠? 나는 부가가치를 안 받을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사람들 보면 그럼 900원만 내세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경우에 1,000원 나누기 1.1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900원, 9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900원만 주세요. 받을지언정 정확한 포인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 들어가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은 현지 문화에 적용이 잘 된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영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힘들게 일하는 경우를 hard, 그럼 뭡니까? hardest죠. 힘든다. 내가 힘들게 일했다. hardest. 한국에는 참 좋은 게 있더라고. 한국 이거 같은 그때 이야기하는 고생 이렇게 한다면 한국에는 이 고생 그다음에 힘들게 하는 앞에 개고생이더라고. 개고생이고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이 있더라고. 개꿀고생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이게 그만큼 힘들게 일하지만 좋은 거는 꿀을 붙이더라고 사람들이. 요새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너스 가게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매상이 한 달에 2,500만 원일 경우에 2,500만 원이면은 셀링 프라이스가 이거에 이 매상의 한 10배 정도 돼요. 그러면은 2억 5천이 됩니다. 이 금액이 와닿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1,000만 원 판다 이러면은 한 1억 정도가 10배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10배 정도. 그러면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팔면은 내가 얼마를 가져가고 가느냐. 보통 미국에서의 기준으로 그럼 이게서 한 40%니까 한 400만 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400만 원. 이 400만 원은 이 1,000만 원 팔아서 재료비하고 빵 만드는 사람 그 인건비 포함하고 자기는 주인을 그 이제 캐시로 하는 거고. 근데 자기가 돈을 더 벌겠다 이러면은 자기 직접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더 벌면은 보통 햄버거나 샌드위치 가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앤 와인. 예를 들어서 비어 앤 와인 가게 이런 거 이제 또 바가 있습니다. 바는 뭐냐면은 술을 안에서 마시게끔 하는 겁니다. 마시게끔 하고. 이 비어 앤 와인 스토어는 비어와 와인만 팔지 못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자들이 돈을 벌면 이제 편의점을 합니다. 여기 세븐일레븐 그 같은 뭐 CU 같은 그런 편의점을 하는데 규모가 물론 이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국 사람의 경우입니다.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유소를 편의점에 돈을 주면 주유소를 합니다. 주유소를 하고 주유소를 하면서 이제 기름을 내주는 이제 홀세일을 합니다. 홀세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제 그 기름을 파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호텔을 합니다. 호텔은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하는데 호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홀세일러. 이 홀세일러는 예를 들어 비어 와인 가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오는 거를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오는 거. 이 사람들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다 가지고 큰 창고를 가지고 담배도 팔고 캔디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다 파는 거. 뭐 정말 집 빼는 거 다 있습니다. 차 빼는 거 다 팝니다. 거기서 이제 사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하면서 보통 보면 이제 쇼핑 센터를 이제 짓기도 합니다. 짓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 하고 쇼핑 센터를 이제 지어서 힘들게 지었습니다. 힘들게 지어서 뭐 지금도 아직 러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오는데 이거는 내가 뭘 하느냐는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고 뭘 하느냐는 내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를 픽업하고 오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내가 공항에 왔는데 그분이 비어있는 와인 가게를 하고 있대요. 그분이 아는 거 이거거든요. 그럼 나도 이거 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호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이 뭐 수십억씩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난 이거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서 이걸 가야 되는데 내 돈 얼마 없으니까. 근데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도넛을 하는 사람이 내를 픽업하러 다른 사람이. 근데 도넛 가격은 아시다시피 뭐 1억, 2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하나 팔면 수십억인데 이 뭐 팔고 갔는데 돈이 수십억인데 이거 돈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단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여러 개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로 여러 개 한다든지 그 돈에 맞게끔 뭐 주유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느냐는 미국의 이민 생활의 현실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미국 가는데 내가 가서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뭐 주유소에 꿈을 이루어야지 그래 간 사람은 그 열 중에 한두 명도 없고 그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듣고 교회 가서 듣고 그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문화 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제어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엄청나게 한다. 주유소를 한다. 근데 기름이 넣는데 기름이 잘 안 나온다. 사장이 누구야? 베트남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문화로는 저 베트남 사람이 사장이네. 그럼 내가 저 밑에서 일을 하네. 내가 알바를 갔는데 사장이 베트남 사람이 되면 그렇게 썩 얘기해. 야, 환영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 거예요. 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있다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냐면 짱깨라고 놀리니까. 옛날에 세금도 많았어요. 그 중국집 하는 친구, 내 지금 화유라 그러죠? 화유, 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그 집을 못 사요. 집을 못 사. 이거 인컴 소득 그 세금 낸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람들 차별한다고 뭐 짱깨라느니 뭐 깜디라느니 뭐 쪽발이 우리 이럴 때 많았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단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화가 나면 확 표식 저질러 버리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지르지 않죠. 특히 백인들은 마음속에만 넣고 있다가 이제 나가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안 좋은 습성도 있어요.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도넛 가게를 한다. 뭐 이런다 이러면 인프로이드를 주로 어디서 구하냐면은 보통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원들을 구해요. 그러면 같이 그 푸을 하고 일을 하면은 야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이 사람은 바로 멀리도 안 해요. 그만두고 바로 앞에 가서 땅 사기를 차요. 땅 가게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한다. 사거리인데 이쪽에서 한다.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앞에 가서 또 차려요. 그런데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주인과 직원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있어요. 내가 사장인데 하다가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호주머니 돈 다 닦아 넣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니 이거 할래? 아니면 그러면 해라 그러면 이제 직원이 사장이 되고 내가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내가 사장이 직원을 가고 내가 거기 일을 합니까? 차라리 문을 닫아서 닫아야지 내가 그 짓을 못 한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동종업이 뭐 예를 들어서 방경이 있지 않습니까? 방경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용 기술이 있어서 내가 그 헤어 살롱을 하는데 내가 똑같은 사람이 뭐 마이오라는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럼 자기는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 작은 가슴 안에 한국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 사람에 대한 무서움을 항상 가슴에 넣고 내 혼자서 항상 격앙을 해야 돼요. 작은 가슴에 넣고. 제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은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정리하신 몸이 현지 문화 정의를 좌우한다 이랬는데 내 처음에 말씀드린 마진과 이 마크 이거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은행에서도 자료를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한다 이럴 때 은행에서 올바르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마진과 은행에서는 마진을 갖다 사용하는데 일반 가게에서는 마업을 사용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문화 충격 다루기, 문화 제공을 위한 현실적인 재현, 이민생활 속에 들여다보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시에서 사업체를 시작하는 방법을 하려면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업종을 이제 선택을 이제 미국 왔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어떤 이제 뭐 배우자 이 관계는 제가 이제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뭐 적법하에 있는 분을 만나야 되고 그거 다 했다 하고 내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은 이겁니다. 내가 최소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최대 크게 합니다. 있는 좀 빡빡빡 긁어가지고 최대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거의 취업해요. 이거 하게끔 합니다. 하는데 만일에 사고가 하나 빡 터지면 이렇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있는 거 다 떼어가지고 이만큼 사실 요만큼 해야 되는데 더 매우 이만큼 큰 걸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는 만약 코로나가 터졌다. 근데 이걸 주저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잘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잘해요. 중동 사람들은 소업을 10명, 20명 막 이렇게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가 1억이 없으면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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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그러니까 소업자들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의 자본금이 중요하겠죠. 텍사스 이쪽에는 이쪽에 워낙 이제 크니까 이 주유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흥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니는 길이 멀니까 밥 먹으러 40분, 50분 운전해서 가는 게 예사거든요. 여기 40분, 50분은 그냥 로컬로 가는 거지만 미국에 40분, 50분은 그냥 속도를 110, 120 이렇게 40분, 50분 그 운전해서 점심 먹으러 가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나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3, 40년 후에는 무엇을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항상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지난 2주 전에 이어서 이민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적인 건 여러분이 마음에 지금 썩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고 이럴 때 맞아 10년 전에 그 미국에서 왔다는 그 양반 이야기했던 게 다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넣고 있다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존감을 잃지 마십시오. 아까 길바닥에 떨어진 그 돈처럼 누가 주서도 내려갔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내 힘을 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